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기출 하루 세 문제 보객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회 3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1번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분양대금 X네요. 총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까지 낸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으로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요건 판례입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인데 계약금 5천만원, 1차 중도금 5천만원 들어갔다면 1억만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하면 1억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만약 프리미엄을 1억을 받았다면 2억에다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겁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이지 총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교환계약은 거래 금액이 큰 중개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을 큰 걸 기준으로 한다. 3번은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동일 세 번 들어가죠.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이거는 사례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 첨부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고요. 매매는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에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즉 첨부는 8입니다. 최대가.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을 10개 정리해놨죠. 거기에 보면은 2번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것이지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는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자, 1번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죠. 알면 악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2번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것.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관계법령에서 금지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외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지만
건축자재 매매를 허브로 해도 금지 행위 아닙니다. 중개사물 매매를 허브로 하는 것은 금지 행위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중개 의뢰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개사가 알고 하면 다 금지 행위라고 했죠. 몰라야 됩니다.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허브로 하는 것은 금지 행위 아니고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허브로 하는 것은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했는데 기억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 공급계약이란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그 다음에 리얼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보면은 건공도시 빈산주택 12번에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 건공도시 빈산주택이 뭐냐면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 주의해야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분양받은 것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런 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조금 오타네요. 해설에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로 바뀌었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0일을 30일로 고쳐주시고요. 옛날에 60일이었는데 기출문제 당시에는,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